2019년 올해가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서 뉴스파이터에서 야심차게 준비해본 시간입니다. 올해를 빛낸 대한민국을 정말 들었다 놨다 한 스타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먼저 김기혁 아나운서한테 한번 소개를 좀 맡겨볼까요? 어떻습니까? 네. 2019년 최고의 활약을 선보인 인물, 그 첫 번째 주인공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예능에서 정말 소위 미친 활약이라고 하죠. 네. 큰 웃음을 줬던 예능인입니다. 일단 판넬 좀 잠깐 뜯지 말고 보세요. 일단 예. 판넬 한번 쫙 보여주세요. 여기를 우리가 판넬만요. 공들을 준비했잖아요. 판넬 한번 쫙 한번. 네. 아니 그대로 두고. 그대로 두고. 네. 네, 카메라 한번 주세요. 예.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2019 스타 업 앤 다운. 네, 한번 예. 읽어주세요. 네. 이렇게. 이미 읽으셨는데 제가 한 번 더 네, 읽어요. 아니 영어 발음 좋으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2019 스타 업 앤 다운. 아 잘하네요. 역시 잘해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업부터 가죠. 업부터 갈까요? 자, 네네. 업은 이제 세 분인데요. 네. 첫 번째 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요. 네, 네. 자, 누굴까요? 뜯었다 말았다. 뜯었다 말았다. 예. 첫 번째는 공개합니다. 누구예요? 박나래 씨입니다. 박나래 씨. 예. 아하. 얼마 전에 네. 그 며칠 전에 한 방송사의 연예대상에서 대상을 수상을 또 하면서 아하. 이분의 인기 다시 한번 또 실감을 할 수 있었죠. 네. 아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네. 박나래 씨 하면은 그걸 뭐라 그래요? 대기만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고생 많이 했어요, 진짜. 네, 대기만성 맞죠. 네. 그러니까 지금 데뷔한 지 한 13년 정도가 그래요? 됐는데 그러니까 TV에 나온 지는 16년이니까 훨씬 더 길지만 공식 데뷔는 13년인데 그중에 무명 기간이 10년 이상이거든요. 그러다가 2017년경부터 뜬 겁니다. 근데 떴는데 뜨자마자 엄청나게 떠가지고 네. 그 해부터 대상 후보가 된 거예요. 떠도 연예- 엄청나게 떴어요. 뜨자마자 바로 아하. 떠가지고 네. 그 해부터 연예 대상 후보가 돼서 지금 연예 대상 후보 3수 만에 네. 그러니까 2017년 후보가 됐다가 전현무 씨가 받고 아하. 2018년 작년에는 이영자 씨가 받고 맞아요. 그 3수 만에 올해 마침내 연예 대상을 아. 거머쥐었습니다.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최단비 변호사님 네. 박나래 씨의 그 수상 소감 재치 있었다 뭐 그러던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아까 저도 이 수상 소감할 때 봤어요. 근데 박나래 씨가 정말 예상을 못했는지 자신 이름이 호명되니까 제 주저앉아서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이제 수상 소감을 얘기를 하는데 먼저 이 상이 제 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굉장히 겸손하게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너무 받고 싶었다.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박나래 씨가 제 키가 148cm이고 많이 작다. 그래서 한 번도 높은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본 적이 없고 내가 보는 다른 사람들은 다 여러분의 턱 아니면 콧구멍이 보이는데 항상 바닥에서 위를 우러보는 게 행복했고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 이렇게 감동적이지만 위트 있는 그러니까요. 소감을 밝혔습니다. 저 위트 있는 말에 좀 뭔가 좀 가슴 한 구석이 좀 찡이 오긴 합니다.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사실은 네. 저 자리에 뭔가 이 탑의 자리에 오르기에는 참 그동안 고비도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나래 씨가 원래 끼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17년 전에 여고생 시절에 일반인으로 TV에 출연했는데 너무 웃겼던 거예요. 그래요? 가짜 무속인 역할로 출연을 했는데 너무나 이게 태연하게 네. 연기를 하니까 웃겨가지고 그때부터 주목을 받고 네. 이제 2006년에 이제 공채 개그맨이 된 거죠.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공채 개그맨이 된 다음부터 뜨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기가 없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박나래 씨 이름도 모르고 뜨지 못한 상태에서 무명으로 가다가 더 나쁜 게 비호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악플을 막 당하고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시절을 겪다가 2017년에 자신의 비호감인 측면을 오히려 내세우면서 자학개그를 한 거예요. 네. 사람들이 자기를 막 비난하고 이런 걸 자기가 인정을 하고 그러면서 보통 이제 여성 연예인들이 얼굴을 예쁘게 많이 꾸미는데 박나래 씨는 정반대로 얼굴에 분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걸로 2017년부터 뜨면서 오늘날 3년 만에 그렇죠. 당대의 중심이 됐습니다. 그 분장 개그는 이제 케이블 TV 쪽으로 이제 옮겨가면서 이제 분장 개그를 했던 그렇습니다. 기억이 나요.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또 팬분들 입장에서는 뭐 당연하겠습니다만 시청자분들이 공감하는 박나래 씨의 매력 포인트가 좀 있을까요?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분장 개그로 이제 인기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굉장히 아이디어가 뛰어납니다. 네. 무한으로 샘솟는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김구라 씨를 분장한 게 있어요. 정말 똑같이 그래요? 생겼어요. 저도 정말 너무 깜짝 놀랐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인기 저 보이시죠? 김구라 씨를 분장을 한 것입니다. 또 여성 연예인인데도 몸을 아끼지 않고 예능에서 활약을 해요. 보통 여성 연예인이라고 하면은 자신을 조금 이렇게 예쁘게 보이고 싶어하는 게 있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아니 이 없고요. 모습 지금 디제잉을 하는 거예요? 박나래 네, 씨가?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 더 유명해진 게 나래바.
그러니까 친구들을 초청을 해서 자신이 옛날에 어려울 때 밖에서 친구들 대접하기 힘드니까 집으로 친구들을 불러서 맛있는 거를 해주고 술을 대접했던 게 나래바였어요. 근데 나래바에서 요리 실력까지 선보인 거예요. 그 의외의 여성스러움도 있죠. 그래서 요리 프로그램의 고정 출연자가 되기도 했고요. 정말 다채로운 매력을 뽐냈죠. 저 정도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박나래 씨가 무명서름 때부터 얼마나 혼자 실력을 갈고 닦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박나래 씨 대상 받을 자격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기영 아나운서, 박나래 씨 이름만 소개하고 너무 오랫동안 쉬었네요. 자, 두 번째 두 번째 스타 누구예요 그러면? 네, 두 번째 인물을 만나보도록. 이거 인물이라고 해야 그래요? 될지 모르겠는데요. 궁금해요. 사람은 아니고 동물입니다. 그래요? 예, 동물이 그 두 번째를 차지를 제일 좀 했습니다. 감 잡을 것 같은데요. 예. 자, 뜯어볼까요? 네. 자, 두 번째 주인공, 주펭공. 예. 바로 자이언트 펭귄. 네. 펭수입니다. 펭수, 네, 아하. 너무 귀여운 펭수. 우리 펭하 하면서 네. 또 신이 나, 에헴, 신이 나. 나름 준비했어요? 예, 여기 성대모사로 또 해봤습니다. 네. 아니 펭수가 대세긴 대세인 것 같아 하재근 평론가님. 진짜. 예, 그러니까 뭐 이모티콘도 펭수 막 하고. 요즘 그러잖아요. 엄청난 네. 대세고 팬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굿즈라고 하는 펭수 관련 상품이 네. 막 방송국을 질타했거든요. 사람들이 네. 왜 상품을 내놓지 않는 거냐. 네. 어서 상품을 내놔라라고 해서 지금 상품이 잇따라 나오고 있고 네. 광고 모델도 지금 펭수가 참치 노래를 부르니까 마침내 참치 회사에서 광고 모델 섭외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네. 한 포털 사이트에서 해마다 올해의 인물 코너 그걸 뽑거든요. 네. 올해는 그 코너 이름이 올해의 인물 및 펭귄으로 바뀌었습니다. 펭수를 뽑아야 되니까. 네.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원래 스토리가 네. 이제 남극에서 태어난 펭귄입니다. 네. 한국에서 한류 스타가 되기 위해서 네. 한국으로 헤엄쳐 오다가 네. 스위스에 먼저 도착해서 아하. 스위스에서 요들성을 배우고 다시 대박. 한국으로 헤엄쳐 와서 인천항에 도착을 해가지고 EBS 제작진을 만나서 연습생으로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 엉터리 같은 스토리입니다. 어떻게 스위스에서 스위스는 내륙 국가인데 거기서부터 헤엄을 치자는 한국 건지. 물 건너쇼, 바다 건너쇼. 왔다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엉터리 아하. 같은 스토리인데 네. 이 약간 B급인 거죠. 말이 잘 안 되는 네. 거죠. 근데 요즘 젊은 분들이 이러한 B급 스토리를 오히려 좋아하기 때문에 아하. 그 유희를 즐기면서 이러한 스토리를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네. 지금 펭수한테 열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펭수가요 스케줄이 엄청나게 빡빡합니다. 이 출연 섭외를 하려면 한 석 달, 넉 달 이상 밀렸다는 뭐 보도도 나왔어요. 그런데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는 펭수가 이곳을 방문했다네요. 한번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빵 어디 있어요? 여기 대빵이요. 대빵 어디 있어요? 대빵 올라가고 있어요. 남극에선 혼자였지 남과 다른 덩치 원래 그래 특별하면 외로운 별이 되지 한국에서 노는 게 제일 좋은 펭귄 뿌르르 삐리리 암튼 스타란 하나뿐인 210 자이언트 펭귄 크리에이터 팽팽. 네. 사실 뭐 이제 자막이니까 저희가 대장으로 순화했습니다만 오윤성 교수님 강경화 외교부 장관 만나 여기 대빵 어디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제 하재근 평론가님 말씀하신 거 네. 보니까 그 펭수 같은 경우는 외교부에 먼저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비자 입국을 해가지고 그 사실은 외교 쪽하고 좀 그 관련성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지난 6일에 이제 저기 간 것은 외교부 소개하고 네. 한 아세안 그 특별 정상회의 그 홍보 영상을 찍기 위해서 갔는데요. 네. 지금 이제 저 외교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강 장관하고는 저렇게 뭐 의도된 만남이 아니고 이게 올라가다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그 활동을 보게 되면 그 지하철 광고가 이제 그 떴습니다. 네. 그래서 데뷔 300일을 축하하는데 지금 이제 펭수와 관련돼 가지고는 아마 그 펭수 클럽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제 비용을 모아 가지고 삼성역 대합실 중앙 통로에 이제 게재가 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배우 수지가 지금 이 펭수가 EBS 연습생 출신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 바로 이 펭수가 고맙다, 귀엽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얘기를 같이 이렇게 올렸는데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네. 굉장히 그 2019년의 활동이 그러니까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펭수가 오늘 밤에요 제아의 종 타종 행사에 뭐 쟁쟁한 스타들과 같이 참석한답니다. 유현진, ML
메이저리그 대박 쳤잖아요. 4년에 8천만 달러 대박 계약. 네, 유현진 선수랑 같이. 그리고 뉴스파이터의 정말 보배 이수정 교수님, BBC가 선정한 세계 100인 여성에 들어간 이수정 교수님과 같이 재종 타종도 한다고 합니다. 아, 유명해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직통령이라 불리는 이 펭수의 매력 뭡니까 대체? 펭수가 처음에 초통령을 목표로 만든 캐릭터거든요. 그러니까 EBS가 원래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만든 캐릭터인데 네. 너무 연령대가 올라가서 네. 직장인들, 성인들이 거기에 반응을 한 것인데 아하. 그러니까 펭수가 EBS 사장님 이름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자기들은 수평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사회에 들어와서 수직적 위계 구조에 부딪혀서 네. 반발심이 있었는데 네. 펭수가 그렇게 수평적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대리만족을 한 거죠. 아하, 네. 그다음에 펭수가 막 명언 대방출을 합니다. 네. 펭귄인데 명언이 어마어마합니다. 나이가 어른이고 어린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와.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면 된다. 멋지다. 내가 힘든데 힘내라고 하면 힘이 납니까? 나는 그래서 힘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해라고 해주고 싶습니다. 아하. 이런 식의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네. 10살짜리 펭귄이 명언 대방출을 하니까 네. 위로 공감이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성인들의 지금 직장인들의 대통령, 그러니까요. 직통령이 됐습니다. 아하, 그럴만도 하네요, 진짜. 저런 힘이 되는 말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자, 좀 속도를 내볼까요? 그러면 업앤다운, 2019년을 빛낸 업앤다운 중에 마지막 주자는 누굴까요? 김기영 아나운서. 네. 액템 세 번째 주인공. 아까 성대모사 하는데 안 잡아주시더라고요. 한 번 더 해봤습니다. 자, 세 번째 주인공은요. 네네, 바로 네. 유튜브를 굉장히 뜨겁게 달궜던 인물입니다. 네. 기억나실까요? 누구예요? 가수 양준일 씨입니다. 혹시 이 노래 양준일. 기억하실까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겠네요. 가나다라마바사 사랑한단 말이야. 요런 노래 지금 음정 틀린 거 알죠? 들렸나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우리 김영준 네네. 앵커께서 다. 예. 가나다라 마바사 사랑한단 말이야. 죄송합니다. 저도 죄송한데요. 네네. 예. 근데 양준일 씨, 이분이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이 노래 하실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하면 듣고 싶은 아무나 가나다라 마바사 보고 싶단 뜻이야. 최단비 변호사님, 시청자분들 중에 저 뮤직비디오 보고 서태지와 아이들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을 겁니다만 양준일 씨가 대체 누구죠? 양준일 씨는요, 1991년에 저 노래는 가나다라 마바사고요. 리베카라는 곡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 2년 정도 짧게 활동을 하고 미국으로 갔다가요. 뭐 다시 와서 다른 가수 이름으로 데뷔를 하기도 했고 네. 또 영어 강사로 일하기도 했는데 그러다가 한 팬들한테서 이제 점점 잊혀졌죠. 그래서 그렇겠네요. 30년 정도가 잊혀져 있었는데 어떻게 다시 이렇게 우리의 곁으로 돌아오게 됐는가? 바로 이 최근에 뉴트리 열풍을 이제 이끌면서 TV, 유튜브 등에서 그러니까 90년대의 음악 방송을 다시 보는 그런 프로가 있어요. 여기에서 저 양준일 씨가 탑볼 GD로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관심을 끌기 시작했고 최근에 한 방송을 통해서 30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고요. 네. 최근까지 미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레스토랑에서 서빙 일을 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아하. 근데 제가 양준일 씨도 이제 활동 기간이 얼마 안 돼 좀 생소하고 생경하고 이름하고 얼굴이. 그런데 낯익은 건 있어요. 저 춤, 뮤직비디오 춤, 90년대 춤이 저도 이런 거잖아요. 들썩들썩 하는 춤. 잘 추시네요. 90년대 춤은 좀 제가 좀 강세가 있습니다. 좀 강합니다. 90년대 춤은 좀 눈에 익는다. 이게 90년대에 나왔던 노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인철 변호사님. 네. 가수의 목표 이뤘으면 활동 길게 할 만한데 왜 국내에서 그렇게 단명하고 호련히 사라졌을까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막 인기가 이제 높아지려는 찰나 한국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왜요? 일단 방송 출연을 정지당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이거든요.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한국말이 서투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말이 서툴고 영어는 너무 많이 쓴다. 그래서 방송 출연이 정지당했고요. 또 비자를 6개월마다 연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인지는 정말 저는 의심스러운데 출입국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너 같은 사람이 한국에 있는 게 나는 싫다. 라면서 체류 거부를 또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요즘에 국제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요거는 뭐 양준일 씨 주장이라고 일단 해줄게요. 예. 국제 결혼을 하는데 이 뭐 외국에서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오잖아요. 신랑도 오고 신부도 오고. 우리나라 국적 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요? 한국어도 테스트 받아야 되고 상식도 봐야 돼요. 네. 근데 외국에서 오래 살던 사람이 그걸 익히기가 힘들잖아요. 네. 본인은 정말로 한국에 살고 싶다. 근데 그런 사람은 한국 사람하고 결혼 못하고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시대에 한국을 사랑하고 오고 싶다는 사람에게 우리가 조금 열린 마음을 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미국으로 가서 한 30년 강산 3번 변했어요. 하지근 평론가님. 네. 한국으로 이제 미국 생활 잡고 한국 왔어요. 요즘 바쁩니까? 그럼 양준일 씨가? 네, 이제 한국으로 온 게 아니라 이제 올 예정이라고 올 하는데. 예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양준일 씨가 젊었을 때 연예인 되려고 했으니까 네. 뭐 직업 기술 같은 걸 안 익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서빙으로 레스토랑 서빙으로 일을 하고 있다가 한국에서 난리가 나서 네. 빗발치니까 섭외 요청이 네. 오늘 그래서 팬미팅 하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들이 200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미국 현지에서요? 아니 한국에서요? 한국에서. 한국에? 그거 왔네요? 그죠? 왔죠? 아까 이제 왔죠? 왔다 갔다 하는데 아예 네. 이주할 계획을 완전 온 건 아니다? 완전 이주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왔다 있다고 갔다 하는데 하고. 완전히 온 건 아니다? 예. 아하. 그리고 지금 뭐 광고 요청, 뭐 뮤지컬 요청 이런 식으로 막 쏟아진다고 하니까 네. 양준일 씨가 20대 때 한국에서 배척당해서 네. 갔는데 50대 때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네. 내년부터 아하.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앞서 최단비 변호사님이 그 설명해 주신 것 중에 양준일 씨 설명해 주시면서 제가 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탑골 GD 그랬잖아요. 제가 아는 GD는 GD라고는 그 GD예요, 그러면? 맞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이 GD랑 도플갱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한 사진 때문인데 정말 누가 GD고 누가 양준일 씨인지 모를 정도로 닮은 저 사진. 엄마? 누가 GD고 누가 양준일 씨일까요? 정말 똑같아요. 그래서 저 사진 때문에 더 유명해져서 탑골 GD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또 이유가 있는 게 양준일 씨를 시간여행자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입었던 패션이 지금 GD 씨가 패셔니스타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때의 패션이 지금 봐도 촌스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패셔니스타인 것도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 이런 것들 때문에 온라인 탑골 공원의 GD다. 이래서 탑골 GD라고 불립니다. 네, 아니 근데 조금 전에 그 사진이 있잖아요. 정답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시청자분들이 아니 그러니까 왜 궁금증만 유발하고 답을 말 안 해줘? 김경 아나운서 네. 저 사진 중에 누가 양준일 씨고 누가 GD래곤이에요? 저 힌트가 있습니다. 네. 좀 왼쪽 사진이 좀 오래돼 보이죠? 그래요? 오래돼 보이죠? 네. 예, 왼쪽이 양준일 씨고요. 양준일 씨? 예, 오른쪽이 지드래곤입니다. 아하, GD 모습도 네. 귀여운 모습 봤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활동, 올해 이제 30년 만에 찾아온 이 제2의 전성기 잘 누리시고요. 내년에도 더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근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양준일 네네네. 씨 복귀를 저도 이제 반가운데요. 아, 예. 왜냐하면 이분이 나이가 50대예요. 아하. 50대에 저렇게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70대 그 노 교수가 있었는데 예일대학교에서 과학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본인은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학교에서는 이제 정년퇴직 됐으니까 나가라고 해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작은 대학교 가서 이제 연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논문을 썼거든요. 네. 그게 나중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성공에는 나이가 없는 겁니다. 대박, 네. 그러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절대로 위축되지 마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면 성공할 수 있으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로 양준일 씨 나이가 50대라니까 참 동안이다 또 이런 생각도 해보네요. 좋은 정보도 주셨어요. 아, 정말로 이 경쟁력은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2019년을 뜨겁게 달군 업 스타를 좀 만나봤는데 그러면 뭐든지 인생에 부침이 있잖아요. 부침이 있어요. 그렇다면 다운 2019년 정말 다운이었던 그런 스타들도 있을까요? 김경 아나운서? 예,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다운스타를 먼저 소개하기 전에요. 여기에 빠진 업스타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김기혁? 보이시나요? 하지 마. 제발 하지 마요, 저. 뉴스파이터의 하지 김명준 마, 앵커. 진짜. 우리 시청자분들의 시청자분들 게시판에 욕합니다. 하지 마세요. 네네. 제 마음속에 최고의 앵커죠. 네. 예, 알겠습니다. 김명준 앵커 나온 게 한마디만 할게요. 네, 네. 예, 예. 유행어가 있습니다. 우리 뭡니까? 김명준 앵커 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게 세상에 그렇게 너무 세상에. 재밌다네. 아,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게 재밌다고 감사합니다. 합니다. 예, 어쨌든 2020년에도 네, 얼른 가시죠. 네, 얼른 부탁드리겠고요. 자, 네. 이제 다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운된 스타 2019년에 누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주인공은요, 바로
김건모 씨입니다. 세상에. 예, 진짜. 이달 세상에, 초에 자 유행어 또 나왔네요. 네, 네. 예, 이달 초에 이제 그 의혹이 불거졌죠. 김건모 씨 결혼 소식 때문에 굉장히 주변 사람들이 기뻐했었는데 네. 이달 초에 성폭행 의혹에 휩싸이면서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좀 시끄러웠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네. 진짜 김건모 씨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김건모 씨를 아끼는 팬분들 입장에서 참 안타까웠어요. 충격이었고. 엄청난 충격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건모 씨가 국민 가수 소리를 듣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렇죠. 정말 국민 스타인데 이런 의혹에 휩싸인 것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12월 초에 처음에 이제 성폭행 의혹을 강용석 변호사 측에서 제기를 한 이후에 김건모 씨 측에서는 완전히 부인을 하면서 일정을 소화를 했거든요. 네. 콘서트도 하고 예능에도 나오고 예능에서는 또 막 프로포즈하는 사랑꾼 이미지로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여성 측에서 정식으로 고소를 하면서 강용석 변호사 측이 추가 피해자가 있다라고 또 폭로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김건모 씨 측에서 활동을 중단하고 콘서트도 취소하고 이렇게 된 것인데 현재 김건모 씨 측에서는 그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을 무고 혐의로 맡고서 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사실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모 씨 입장에서는 한 50여 년 만에 맞는 처음으로 정말 우울한 세밋이란 느낌도 들 거예요. 앞서도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최단미 변호사님, 맞고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당장은 어느 쪽에 주장이 맞다 할 수는 없는 상황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건모 씨 측은 지금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명예훼손 그리고 무고 혐의로 고소한 상태고요. 여기에 지금 그 당시에 점주의 마담도 우리 업소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1대1로 절대 가치 있지 않다라면서 또 김건모 씨 편을 들고 나온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사건은 이인철 변호사님, 네. 사실 진실을 가리기가 쉽나요? 지금 강남경찰서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진실은 사실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아하. 하지만 진실을 밝히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됐기 때문이에요. 이 진실을 파헤치려면 이게 짧은 시간 내에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오래된 사건이고요. 그래서 이 여성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면 결국엔 성폭행 무혐의가 나올 수밖에 없고 또 반대로 또 무고죄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성이 완전히 허위 사실을 꾸며서 고소했다면 그게 무고죄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단순 증거 불충분으로 성폭행이 무죄가 될 경우에 또 무고죄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에는 두 사건 다 무혐의로 증거 불충분 무혐의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사실은 그 김건모 씨 팬분들이 이른바 김건모 갤러리라는 그 분들이 오윤성 교수님 직접 하도 답답한 마음에 그랬을 것 같아요. 김건모 씨 제발 입장을 직접 밝혀주세요라고 했잖아요. 네. 오죽하면 그랬을까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제 이 김건모 씨가 저 사건이 발생이 됐을 때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그 이후에 이제 많은 팬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적절한 대응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었는데 네. 예, 일단은 이제 많은 그 언론에서 거길 간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이 이러한 그 입장을 밝히는 것이 본인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언제 해야 될 것이며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어서 여러 가지 목격자들이 이제 많이 나왔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은 2019년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건모 씨의 그 입장에서는 금년이 어떻게 보면 최악의 그 해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것이 이제 금년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까지 이제 연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아마 이제 그 넘고 헤쳐나가야 될 그런 길들이 상당히 그러네요. 험난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안타까워요.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직 이 뭐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니까 이 부분은 정말로 발언에 이 신경 자제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그 밖에 올 한 해 정말 우울했던 그리고 뭔가 안 좋았던 스타들 있을까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 두 번째 좀 슬픈 소식을 전해줬던 스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누굴까요?
자, 두 커플입니다. 아이고, 예, 맞아요. 죄송합니다. 네, 두 커플입니다. 맞아요. 이혼과 관련돼서 많은 팬들을 좀 안타깝게 했습니다. 송중기, 송혜교 커플, 그리고 안재현, 구혜선 커플의 얘기입니다. 사실 이인철 변호사님 송송 네. 커플도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어요. 대스타죠. 대스타고 선남선녀가 결혼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축하를 했습니까? 그랬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혼한다고 발표하니까 또 팬들이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네. 이 두 사람은 지난 7월에 서울가정법원에 위자료와 재산분할 없이 이혼을 하기로 했다. 조정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이혼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너무나 많은 팬들이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또 이혼의 아픔을 최근에 극복하고 또 활동에 나서는 모습을 또 보면서 많은 분들이 또 응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이혼 후에도 최단비 변호사님 두 사람이 일거수일투족의 관심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워낙 또 한류 스타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이혼 단계에서도 조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됐거든요. 그게 둘 다 이혼을 원했고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없이 조정 절차를 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혼이 되면서 이혼 과정 또 그 이후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송혜교 씨가 반지를 끼고 나오면서 또 관심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네. 재결합설 그 때문에 재결합설 나왔었는데 사실 하재근 평론가님 재결합설은 신빙성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아하. 이 지난 17일에 대만의 한 매체가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네. 송혜교 씨가 결혼 반지를 다시 꼈다라고 하면서 보도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좀 흔들렸는데 네. 저 반지가 결혼 반지가 맞느냐라고 이제 분석을 한 거죠. 그랬더니 나온 이야기가 결혼 반지가 아니라 송혜교 씨가 모델로 일하고 있는 그 업체에서 협찬을 받은 반지고 네. 당시에 끼었다는 그 반지도 일반적으로 결혼 반지 약지에 끼잖아요. 네. 근데 중지에 꼈다, 아하. 가운데 손가락에 꼈다라고 해서 일단 그 반지와 관련된 재결합설은 네.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그랬을까 팬들의 바람도 좀 많이 섞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같이 다시 재결합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이런 또 보도도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인철 변호사님 앞서 저 판넬 있지만 송송 커플의 파경도 가슴 아팠지만 이른바 네. 안구 커플 소식도 네. 좀 큰 충격이었잖아요. 안재현, 구혜선 씨 역시 대스타죠. 선남선녀가 또 결혼해서 많은 분들이 축하를 했는데 또 이제 이혼 발표를 하게 했는데 약간 특이하게 좀 방향이 진행이 됐어요. 먼저 구혜선 씨가 자신의 SNS에 이제 글을 올립니다. 남편이 변심을 해서 이혼을 하려고 한다. 네. 하지만 본인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힌 다음에 네. 계속해서 이제 여러 폭로전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소송 중인데 이 구혜선 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가정을 지키고 싶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최근에 입장을 바꿔서 본인도 이혼에는 동의를 하고 아하. 다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두 사람의 이 불화 또는 파경의 과정을 지켜보는 팬분들도 많이 가슴 아팠던 게 상당 기간 폭로전 양상을 띄웠단 말이에요. 김경 아나운서. 네, 맞습니다. 구혜선 씨가 SNS를 통해서 안재현 씨가 좀 결혼에 대한 권태를 느끼고 또 변심을 했다. 다른 여성들과 좀 잦은 연락을 한다 하면서 이 안재현 씨에게 좀 잘못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여론이 쏠렸었는데 이제 안재현 씨 측에서 또 그거에 대한 입장을 밝혔죠. 네. 아니다. 남편의 변심이 아니다. 구혜선 씨가 먼저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이혼 합의서 초안을 작성해서 보내고 네. 절차를 정리해달라고 요구를 했다. 네. 라고 하면서 서로의 좀 공방이 왔다 갔다 했었죠. 네. 팬들은 저 불화 소식 전해졌을 때 아닐 거야 했던 이유가 최단비 변호사님 예능 프로그램에서 알콩달콩 했던 모습 드러냈잖아요. 그러니까 안재현 씨가 그 당시 예능 프로그램을 했는데 예능 프로그램에서 구혜선 씨에 대한 사랑을 막 쏟아냈어요. 뭐 아하. 구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결혼 생활에 대해서 조언을 뭐 강호동 씨나 이수근 씨한테 구하기도 하고요. 또 항상 결혼 생활이 만족스럽다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방송에서 뭐 구여보 사랑해 와이프짱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정말 이혼이 맞을까 다들 의아했던 겁니다. 사실 하재근 평론가님 글쎄 이게 우스갯소리이기도 합니다만 이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오죽하면 두 사람을 아끼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소식에 많은 분들이 충격과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그 예능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꾼 이미지로 그러니까요. 굉장히 로맨틱한 이미지로 두 사람의 결혼 생활만 전문적으로 주제로 하는 별도의 예능 프로그램이 나왔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정말 달달한 모습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네. 유명한 커플이었는데 갑자기 네. 파경을 맞이했다고 하니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연예인들의 파경 소식을 들을 때 두 사람이 좀 사이가 안 좋아졌나 보다. 요 정도로 받아들여도 될 텐데 굳이 둘 중에 누가 잘못했느냐.
누가 더 나쁜 사람이냐 이걸 꼭 따지고 비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게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인데 남의 결혼 생활, 남녀지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그러니까요. 제3자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섣불리 막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네. 두 사람 사이에 맞아요.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네. 제3자로서 지켜보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뉴스파이터 올 한 해도 사랑해 주셔서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요. 내년에 뉴스파이터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